각자가 생각하는 그 로컬과 이 워케이션이 정말 다 각자 다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연구를 2021년도에 강원도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시도에서 이 워케이션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21년에. 그래서 이 연구를 끝내고 나니까 뭐 제주도서부터 그 경상북도 무슨 뭐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 워케이션이 앞으로 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섬이 있는 동네는 우리는 섬 하나를 통째로 워케이션을 위한 섬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워케이션을 이걸 전체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간 규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설을 뭘 지으면 좋겠느냐 이 그 우리의 이 마인드에 있는 이 토군국가의 이 DNA가 발동을 해서 계속 얼마의 시설 규모로 뭘 지으면 되느냐는 질문이 10명이면 한 7, 8명이 대부분 다 이 워케이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자리가 없으면 워케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서로가 경쟁하듯이 카피 페이스트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가 사실 제가 이 과제를 하고 나서 워케이션을 꽤 많이 여기저기서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개념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자리 없이 사실은 다이렉트로 정책 사업화가 거의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이 뭐냐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워케이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워케이션을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사실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케이션을 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좀 같이 알아놔야 될 개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워케이셔너라고 통칭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 워케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노마드서부터 좀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노마드의 사전적 정의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고정된 거주지가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마드의 특성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배워가고 학습하고 또 다른 그 위기에 대응책을 모색을 하면서 계속해서 창의적인 어떤 사고력을 가지면서 퍼지는 그런 세력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노마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함은 노트북이라던가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삶의 방식 또는 이러한 삶을 표방하는 21세기 신인류를 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션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워케이셔너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요자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념적 정의를 넣어봤는데요. 이 2019년에 조희정의 연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로 이런 사람들은 국가라던가 어느 민족이라던가 어느 기업이라던가 이런 어떤 내가 어느 조직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내가 존재하는가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으로 존재하는가 거기에서 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노마드를 규정하는 가장 큰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주지가 제주도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강원도라 하더라도 삼성 본 그룹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직장이 어디든 어디에서 거주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첫 번째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생태 환경 파괴라던가 자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좀 되게 반사회적인 그런 것들의 이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특유의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공유하는 많은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 노마드는 이전 세대보다 많이 아는 최초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오종민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MZ를 단순한 어떤 소비를 하는 세대로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소비에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소비의 양식, 그들의 생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결국엔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잘 탐색한 결과가 MZ 세대들의 소비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 행동, 태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성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워케이션을 하게 되는 두 번째 가장 큰 그 개념들 중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이용하는 플랫폼들, 각자 플랫폼들 어떤 거 이용하세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그죠? 우리가 아주 범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배달 같은 거 어디서 시켜드세요?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여기 어때라던가 쿠팡이츠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배달들을 해서 드시잖아요. 이런 경제들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플랫폼 경제와 기획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을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플랫폼 경제는 중개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수요자와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판때기만 깔아두면 그 안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게끔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던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일을 하겠어. 쿠팡 배달기사 이런 분들 보시면 나는 딱 하루에 요것만 일정량만 10건만 배달을 하고 이 정도를 먹고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기익 경제라고 기익 이코노미라고 하고 그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기익 워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던가 기익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 워케이션을 하게 될 수 있는 또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자가 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들이 워케이션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케이션 아까 모두들 다 궁금해하시고 그럼 도대체 워케이션을 어디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아까 그 오종일 교수님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일상적으로 사는 지금 현재의 삶을 보실 때 집과 직장을 제외한 나머지 제3의 공간을 어떤 걸 이용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뜬 개념이 아까 얘기 나왔던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하고 되게 럭셔리하면서 내가 약간 다른 세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적 소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목적인 것들을 같이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마케팅하는 시초가 사실 이런 스타벅스인데요. 이런 스타벅스 사례들처럼 보시면 뉴욕의 나이키타운이라던가 이런 이제 기업의 브랜드랜드, 새로운 여가 공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점점 더 집이나 직장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원하고 있는 수요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케이셔널을 이해할 때 이 공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워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간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소가 좀 분위기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무슨 고급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집에서도 느낄 수 없고 직장에서도 느낄 수 없지만 그 둘을 다 만족시키면서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공간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워케이션 공간이 제공해야 되는 장소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여행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지만 이미 많은 여행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본 여행지를 또 가보고, 그죠? 재방문도 성행하고 또 알뜰 소비도 했다가 고급 소비도 하고. 그래서 10,000원을 쓰는 같은 여행지에 대해서 10,000원을 쓰는 여행을 일회성으로 했다가도 갑자기 그 같은 장소인데 100만 원을 쓰러 가는 그런 고급 소비와 알뜰 소비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그런 되게 그 소비자들의 기호가 되게 다양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여행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사진 찍고 SNS에다가 올려보고 싶은 그런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의 그런 욕구에서 점점 더 현지인으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런 수요자들이 이런 한 달 살기나 장기 체류형의 수요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앞서 얘기 나왔던 개념적인 특성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이탈리아의 와인 테마 트립인데 항공권, 식사, 비자 이런 거를 다 빼고 나서도 4주 정도를 원격 근무하는데 $4,000 정도를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로 치면은 한 주에 $1,00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130만 원 정도, 140만 원 정도를 이 원격 근무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와인 근무, 테마 근무로 해서 할 수 있는 걸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워케이션을 추진하게 되는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 제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용 로봇의 판매량이 이거 2018년 자료라서 그렇긴 하지만 로봇의 사용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생산 제조 현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한 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고 싶은 하냐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 이제 이런 그 노동 시장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누군가 이렇게 이 최성훈이라는 연구자가 해놓은 거에 보시면요, 모두가 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2020년 코로나가 좀 한참일 때 보면은 직업군 중에 관리자나 전문가나 사무종사자나 판매종사자 이런 분들의 재택근무 경험이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워케이션을 하겠다고 하면은 100명을 모집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나 이런 직종 산업의 일자리적 측면에서 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별 재택, 산업별로도 지금 나와 있고 이제 직업군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MZ 세대들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이 워라벨이죠.
워라밸은 뭐냐면 일을 하다가도 6시가 딱 되면 퇴근 시간이네? 그러면서 나의 일과 삶의 그 시간의 경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 그게 워라밸입니다. 근데 워라밸은 워케이션을 하기에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뭘 따르고 있냐면 워라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9시부터 6시까지 줄곧 줌 화상회의 할 때 거기 앉아 계신가요? 실제 안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빨래도 돌려야 되겠네? 그럼 빨래 돌려놓고 재택 저 화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나 반찬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네? 그럼 또 이게 갑자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1시간을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좀 더 집에서 할 때 내가 1시간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는 게 사실 재택근무의 형태란 말이죠. 이 형태를 보시면 일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연근무제나 이런 재택근무나 워케이션이나 이런 그 뭔가가 일자리의 일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거의 전제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워라인은 이런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나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 유연성이 높고 낮음이라던가 공간의 유연성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서는 여태까지 어떤 정도의 이런 워라인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사례들을 연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에서 그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와튼 스쿨이나 버클리나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워라인으로 일을 할 때 생산성을 줄이지도 않으면서 자기 결정권 하에서 얼마나 일을 생산성 있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조직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제도적으로 워라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워케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근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워케이션이라는 거는 되게 한정된 직종에 한정된 사람에게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술적인 부분, 이건 뭐 당연히 이런 기술적인 DT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퍼의 변화가 없었다면은 감히 이 직장 밖에서 나와가지고 딴 데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직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구하는 그 업체죠, 부동산 업체죠. 그래서 한동안 이 코로나가 창궐했었을 시절에 직방이 그 오피스들을 다 없애버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전 직원을 다 그 업무를 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복귀를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워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때 사실은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워케이션 시장 진화의 동향을 좀 볼 건데요. 누가 뭐래도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들을 보면은 발리와 특히 치앙마이가 좀 있는데 왜 성공하고 있냐면은 디지털 기술들을 아주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풍족한 자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골목상권 얘기해 주셨지만 워케이셔너나 디지털 노마드가 어디 한적한 산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복잡복잡한 그런 도심 안에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속한 도시화라든가 지역 관광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 동남아시아는 특이하게 뭐 디지털 노마드의 70%가 여성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호텔이나 호스텔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의 숙박 시설들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체류 조건은 낮은 생활비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일단 동남아시아가 이제 그런 조건에 맞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파란색 쪽 가운데 있는데요. 이 왼쪽에 에버리지라고 나온 건 뭐냐면 인터넷 속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렌트 인덱스라고 해서 임대, 여러 가지 그 돈을 들이는 여러 가지 임대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속도는 참 빠른 편인데, 이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이쪽에 그 타일랜드나 이런 데들에 비해서는,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워케이션을 하기에는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아까 발리가 되게 거의 뭐 전 세계, 옛날에는 발리 하면은 저도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었는데 아마 발리를 다 신혼여행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10년 전, 한 20년 전서부터 모델들을 바꿔 나가면서 그런 신혼여행 관광 목적지에서 전 세계 은퇴자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모델까지 합쳐져서 전 세계에 이런 워케이셔널의 성지라고 우리가 발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관광 자원이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과 휴양을 같이 즐기려고 하는 워케이셔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들어가가지고 일만 하는 그런 모델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광지와 연결성을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발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많은 무슨 광대역, 우리 막 되게 막 통신도 빠르고 우리는 되게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한 게 동남아시아도 발달했습니다. 다만 인터넷만 발달돼요. 다른 통신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IT 기술 같은 것들은 훨씬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워케이셔너들이 이용하는 거는 결국엔 인터넷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속도만 되고 와이파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워케이셔너들이 바라는 체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슨 스마트한 환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리의 모델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몰랐는데 그 발리 내부적으로 발리 인근의 근교 마을에다가 실리콘 발리라고 해가지고 그 IT, 그러니까 청년 IT 벤처 창업 같은 것들을 몰켜서 집적시켜서 이 청년 창업, 기술 창업하는 친구들이 작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모였던 은퇴자 그룹까지 모여.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 하니까 지역민들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그 그룹들이 이 발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증권가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회계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 작가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은퇴자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케이셔너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고객을 응대하고 관광객을 상대하는 것처럼 워케이셔너를 무슨 왕처럼 모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네트워크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 지들끼리 알아서 거기서 또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인력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 사람들을 왕처럼 모시고 이 사람들이 쓰는 무슨 뭐 밥값이라던가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급하게 이 워케이셔너들이 읽어낼 수 있는 효과들을 되게 저급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리의 모델들을 정말 잘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로컬 서비스 같은 것들을 오히려 청년청 같은 것들을 해서 여기 그 기업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워케이션을 갈 때 제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핵심적인 사무 업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좀 잔챙이들의 사무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 꿰어차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원래 자기 업무는 전문가가 하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사무 업무라던가 예를 들면 뭐 복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화상회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회의를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무직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달을 받아야 되냐, 오히려 그런 그 기업들의 요구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 시급료라던가 그런 거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나 이 근로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니면 하기에는 어떤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이런 로컬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 발리 워케이션 참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지들끼리 놀고 있는 그 네트워킹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어떤 뭐 1월 14일에는 뭐 누가 발리 JS에서 미팅이 있다. 예. 뭐 여기에 누구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관계자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이런 협의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태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리 워케이션의 이 코워킹 이용 시설들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일본 부분인데요. 일본이 우리가 이런 워케이션의 정책들을 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자주 따라가다 보니까 일본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리의 사례하고는 다르게 일본 사례는 이런 지방 일본 자체가 그 인구 소멸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방 분산화 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붙냐면 이런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 업체들이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주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우리처럼 공공이 그들의 거처를 숙식을 할 거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오해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워케이션 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두 번째, 강원구리 자치도에서 워케이션을 그럼 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용, 검토할 수 있는 내용 좀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워케이션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원도만큼 숙박시설이 많고 다양한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군마다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강원도 자체로 보자면 숙박시설이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하고 가격도 그만큼 다양하고 그다음에 숙박 서비스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숙박 시설들끼리의 직락화되어 있는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 게 강원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인프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런 도로나 철도를 기반으로 이제 거점들이 사실은 많게 교통의 그런 노드 결절점들이 만들어지는 데서 사실은 성숙한 도시 서비스가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가 계속해서 이게 크로스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우리 강릉이나 속초나 춘천이나 원주 이런 철도가 교차돼가 되는 이런 교통 결절점들은 좀 더 이런 워케이셔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이제 충분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발리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 매력물들이 꽤 많아야 돼요. 예. 근데 강원도 전역을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입장객 수가 2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국의 평균 우리가 이제 주요 관광지 입장객들이 있는데 평균이 20만이에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 20만을 넘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전국 이상의 어떤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도를 좀 합쳐보면은 숙박시설이 집락화되어 있는 곳들과 상당히 공간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케이션을 하는 데서 되게 좋은 그런 성숙한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칫 우리 이제 제가 이 워케이션 연구를 하면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설문조사 할 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도대체 워케이션 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알아본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자치 우리 강원도에 올 때 워케이션 입지를 선택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제가 30대, 40대, 50대를 놓고 봤을 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깨끗한 자연환경, 그 다음에 한적한 분위기, 그리고 교통 접근성에 더불어서 배후 시설의 서비스 인프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몫을 워케이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선호하는 유형 지역, 유형별로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크게 보자면 결국엔 해안가 주변이거나 아니면 산 계곡을 주변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골목 상권이 살아있는 도심 생활권에서 워케이션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크게 특성이 세 가지로 입지를 보자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령대라던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서비스 조건이라던가 그런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업무 공간도 호텔이나 리조트 안에 우리 왜 아까 저희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본의 호텔들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1층에 우리 맨날 왜 조식 먹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조식 먹는 거 말고는 그 공간이 안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호텔들이 그런 것들을 워케이셔너들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한 업무 공간을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 유즈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자지 않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워케이셔너들을 끌어들여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개인 숙박 공간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발리같이 스마트 워크센터나 공용공간처럼 딱 잘 짜여진 그런 공간 시설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워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각 시군마다 이런 수요조사들 이런 것들랑 비슷하게 한번 해서 해보시면 좀 더 우리 시군에 맞는 워케이션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좀 찾는 탐색의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호 계절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강원도에서 가을에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베케이션이 워낙 성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워케이셔너들의 시장 그 접근성은 여름보다는 가을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그 약간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서는 그러니까 성수기가 아닌 성수기에서 비성수기로 가는 그 기간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그냥 정말 간단히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평균값이 한 10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숙박비하고 조식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워케이션에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라는 이제 지불 의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쓰는 거를 빼면은 나머지 15일이나 한 달이나 한 달 이상이나 별로 가격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 체류로 갈 때 그 가격을 어떻게 더 프로그램을 더 넣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 프로그램을 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시간상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아까 발리의 사례가 그 엄청난 기술보다는 인터넷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전문가들에게 이제 스마트 워케이션이 아니라 스마트 워케이션이라는 거를 기술 환경을 좀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ABC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는 우선순위나 시급도나 중요도가 되게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9번이랑 14번이 뭐냐면 스마트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플랫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에서 사실 비즈니스에서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점점 뒤로 갈수록 뭐 이제 첨단 화상회의라던가 메타버스라던가 점점점 더 뒤로 가면 뭐 홀로그램 기술이라던가 그런 기술이 나오지만 그런 고급 기술보다는 아까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그런 플랫폼, 워케이션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워케이션은 각 시군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워케이션을 모집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에 맞는 워케이션의 유형이 뭘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 장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이 가장 관광객스러운 워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관광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기존의 숙박 클러스터를 이용하면서 호텔이나 리조트 공용 공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화관광, 뭐 위락 시설, 휴양 서비스 이런 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왼쪽으로 오시면 중간에 이제 코워킹이 있고 맨 왼쪽에 보시면 우리 저기 오정희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좀 더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 지역의 로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수요자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도심 생활권에서 이렇게 많은 행정시설 커뮤니티 서비스 여기 밑에 보면 업무 지원 서비스 플러스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다 필요한 그런 워케이셔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은 하나의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성상 이렇게 단순히 관광 휴양 서비스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런 정말 중요한 업무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를 파악해서 이 밑에 보시면 단순히 우리 지금 강원자치도에서 관광재단을 통해서 마케팅적으로만 이 워케이셔너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건 되게 한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관광 마케팅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정책, 기술 지원 정책, 청년 비즈니스 정책,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그런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이런 모델들이 다 붙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마다 사실은 잘 살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도의 워케이션 전략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앞서 그런 사회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강원도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이 도립대의 자리는 이런 환경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로컬 비즈니스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게 관점이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뜯어서 말씀드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숙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숙박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절대 숙박시설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숙박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숙박시설들을 워케이셔너와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주거 구독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의 모형 중에서 우리 지금 이런 거 한 데가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너무 창업 환경이라는 게 대부분 카페라던가 뭐 먹고 마시는 거나 공예품이나 굿즈를 만드는 그런 거에 많이 사기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워케이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비즈니스의 모델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어드레스 모델은요, 개인은 4만 엔 한 달에, 그다음에 법인은 5만 엔 정도를 내면은 어디서든 이 어드레스에 등록되어 있는 주거시설들을 이용해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더 좋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숙박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이 음식 서비스를 그냥 단순한 한 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미 성숙돼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워케이셔너와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음료 모델들을 좀 더 그 문화 컨텐츠도 발굴하고 테이블웨어라던가 스위트 상품이나 굿즈 같은 것들도 함께 판매하는 그런 좀 더 지금 현재의 창업 로컬 크리에이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낱개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워케이셔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리의 모델처럼 되게 도시 서비스를 선호해요. 많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들을 좀 더 소비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로컬 비즈니스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로컬 비즈니스랑 연결을 해서 우리 지금 지역에서 로컬 여행업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가 워케이션을 하는 게 딱 확정이 되면 그들에게 적합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그런 지역 여행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이 로컬 비즈니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인 보키리아 시장이나 일본 히가시차야 거리처럼 딱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이제 모델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 에어비앤비가 방만 파는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는 없으시죠? 에어비앤비만큼 유명한 게 에어비앤비 트립 서비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제 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개인들의 경험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무슨 뭐 할머니가 만드는 수제 파스타인데 이게 공급자가 돼서 수요자들이 연결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들을 사실은 좀 더 로컬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로컬 창업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톤을 좀 정리해주거나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게 로컬 비즈니스의 영역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하면서 마음 먹고 갔다 온 두 군데 정말 좋은 명상 시설입니다. 하나는 아실 거예요. 군위군의 사유원. 여기 입장료가 어마무시하게 주말에 가면 한 69,000원, 7만 원 하거든요. 못 들어가요. 예약이 안 돼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 대구에 있는 대창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운 그 사림에다가 세운 휴양원인데요. 그 건축가 승여상의 작품이나 그다음에 스페인 작가 건축가인데 뭐 그런 사람들의 건물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 시설이나 아니면 이거 왼쪽은 민간 기업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아시다시피 보라색으로 완전히 다 칠을 해버린 퍼플섬의 사입니다. 거기 군수님 뵀는데 성을
어디는 화이트, 꽃으로 완전,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빨간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퍼플섬이 성공하고 나니까 지금 섬마다 몇 개를 지금 정해가지고 꽃을 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전 세계 최초의 플로팅 미술관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김한기 화백이 여기 고향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고급스러운 명상과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원도로 치면 뮤지엄 산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고 고급스러운 것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워케이셔너들은 아까 그런 도시에서 분주한 것들을 즐기다가도 주말이 되면 이런 사원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명상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결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고민될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지역마다 아마 지금 DMO 사업이나 이런 DMO 단체들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DMO들이 활동을 해서 이런 지역 주도형의 관광 시스템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마을 단체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되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자 이제 어디까지나 워케이셔너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직종이나 산업 일자리가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해외의 워케이셔너들을 입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이미 작은 헤드쿼터즈를 두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다기업, 국가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런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좋은 그런 글로벌 서비스가 되면서도 관광지가 많은 이런 데서 충분히 글로벌한 워케이셔너들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릉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케이셔너들의 어떤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국인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다음 차순이 되겠지만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굵직한 워케이셔너 수요를 가지고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부분에 워케이션 시장의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개념서부터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크로스를 해보시면 분명히 시군마다 요거는 우리가 할 거, 요거는 우리가 못 할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뭐 도립대나 저희 강원연구원에서 좀 그런 자문이나 뭐 상담이나 게 필요하시면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 말씀. 뭐 역시 질문 가운데 주장님께서 질문이라기보다도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요. 아까 그 모종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 우리가 이제 저기 로컬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 또 양성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용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로컬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그 로케이션의 그 로케이션 비즈니스를 봤을 때 최적인지 우리 도가 아닌가. 도가 최대치 시간이 시군해 오신 분들이 조만간 좀 잡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좁혀서 우리 대학이 정말 최저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게 보통 한 달에 두 달 이렇게 큰 시간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공간의 하계가 좋긴 좋은데 이제 숙박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방에 뭐 기숙사가 크게 많으니까 기숙사 시설도 좋고 우리는 한 바닷가에 접해 있는 5만 평의 아주 명품 소나무로 가득 찬 캠퍼스, 도깨비 촬영도 방에 피고, 그다음에 교주원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영상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운동시설도, 운동장도 있고,
딱 저렴 주변에 넘게 관광지고 먹거리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 게이션 공간으로 나한테 개발해라 하는 고민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 개발만큼 사실 아까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도립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분명히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해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네.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 네. 네, 고정진 교수님 질문이 있으시다. 손 들어서. 우리 박사님 일은 아닌데 이 뭐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오케이션 공급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아까 로컬 상권, 로컬 크리에이터, 뭐 행안부사 그래서 그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있는 그런 그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워케이션 그 장소 보면 되게 그냥 바닷가 고립된 그 시설에 보냈는데 강원도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디죠? 여기 지금 워케이션 이용화. 예. 그래서 이제 맨 왼쪽이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어케이션,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생활인구 대령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고 좀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은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한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는 넣냐면 오케이션 장소에다가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있죠. 네. 상권 지원 사업, 뭐 청년 마을 뭐 이런 걸 전부 연계한다는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다운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뭐 시너지가 있는데 전부 따로따로 지금 네. 그 추진하다 보니까 좀 특히 그 중기부나 지금 산자부나 이런 데서 하는 우리 행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창업 관련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공간 개념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개별 그렇죠. 사업자를 다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도 그 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사실은 합쳐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좀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게 인구 이게 좀 밖에 나갈 일은 없겠지만 있나요? 조심해야 인구가 소모되는 걸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없어질 것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될 곳을 근데 그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건 결국엔 사람들이 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문화가 있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의 로컬 문화가 살아있는 기존에서부터 자생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런 공간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시는 못되지만 강원도가 스스로 사실은 공간적으로 약간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언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그 안에서 그런 성숙해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좀 같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런 식으로 모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 뒤편에 분도 질문하시는데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일단 저도 듣다가 질문이 생겨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조금 마이크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저는 최근에 김지우라고 하고요. 중기부 사업 약간의 디펜스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지원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협업 사업 같은 점을 연결하는 선단위 지원도 하고 이제는 뭐 로컬 브랜드 창출 사업이나 아니면 동네 상권 발전소 같은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권 단위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종윤 교수님 발표 장표에 있었던 이제 군산의 LCNS 모델이라든지 인천의 계양로, 공주의 재인천 이런 모델이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이제 진짜 저는 좀 재밌게 느낀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미 워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있는 트렁크 호텔이나 무지 호텔 같은 데 가도 사실은 1층에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어쨌든 그런 정의와 관계없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논의가 된 지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과라고 할 만한 곳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경제성의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서 전체 회사에 좋은 정도는 뭐 고성에 있는 맹그로브 같은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 실제로 했을 때 여기 안에서 경제성이 괜찮다라고 싶은 데가 없는 것 같고 또 공공에서 실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정리해서 국토부 사업에서 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지 오케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일 수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상태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해남부의 그런 청년 무슨 뭐 정보화 마을 사업에다가 청년 창업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던가 그 정책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워케이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금 이게 무슨 뭐 선거 공약으로 나오고 갑자기 이게 확 뜨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무슨 아까 코워킹 비즈니스 센터 같이 국토부의 모델처럼 그런 것들을 짓는 모델이 하나,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관광재단처럼 그 관광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단체 여행사처럼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케이션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좀 이렇게 안정된 방향으로 이게 로컬에서 비즈니스가 되게끔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자라나게끔 하는 그런 정책에서 지금 워케이션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델 말씀드리는 부분 되게 개념적이고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각 시군에서 생각해 보시면 모 시군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코워킹 비즈니스 센터가 국토부 사업을 받아서 건물이 하나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는 반면에 숙박시설이나 호텔 같은 데서는 본인들의 그 비즈니스에다가 급하게 워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로컬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로컬 비즈니스의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의 수위에서의 이 워케이션과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사례들 사이에 이 간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의 우리 그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걸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실제 아마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제 바람은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 따로, 워케이션 따로 정책이 아니라 결국엔 지역에 있는 로컬의 비즈니스들이 점점 더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랑 융합을 하거나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옮겨가야지 이게 그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 갔다가는 또 이제 또 다른 실패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걱정되는 지점들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 교수님이 피를 받으셔서 마이크를 놓지 않아서 여러분 좋았죠? 목소리가 아주 좋았죠? 네. 이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